이재명 대표의 거물들이 왜 난리 이렇게 저희가 정해봤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요. 과거 병립형 회귀할 거다 뭐 이런 전망에 민주당 거물 정치인들이 하나 둘씩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이 원래 이렇지는 않았다는데 이렇게 바뀌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좀 지켜보면서 숙고하면서 그래도 비교해서 저희 정치적인 뜻을 펼칠 수 있고 예. 또 저를 반겨 상대가 있는 거니까요. 그 정파에서 저를 뭐 이렇게 반겨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실히 있다면 예. 어디고 저는 마다 않고 가겠습니다. 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또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잠재워질 수 있겠지요. 네.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에 웅크러진 당을 살리느라 정부와 대통령에게 탄핵이다, 특검이다 해서 공격을 퍼붓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의 자존심과 긍지, 지도자의 체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의 올가미에 엮여 있는 데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는 정말 오랜만에 볼 수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망해가는데 의원들이 걱정 안 하는 게 화가 나서 나왔다고 국회에서 어제 얘기를 했는데 강성필 대변인님 네. 이 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손학규 전 대표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본인께서도 사실 2018년도에 10일 동안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갈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좀 더 정치가 발전해 보고자 다당제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한번 해봤는데 네. 이러한 완벽한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단점이 많이 부각이 되었죠. 그리고 국민들의 제대로 된 표를 반영을 못 해줬다는 어떤 반성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의 제도를 조금 더 고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정당이라는 건 정치 결사체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듯이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이겨서 수권정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지지난번 돌아가자. 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다당제의 열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심사숙고해서 어떤 국민 눈높이와 국민의 정서에 맞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선거제 놓고 민주당에서는 딜레마에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도 요즘 이재명 대표한테 정말 날선 발언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요. 내부 위기 의식에도 당이 달라지지 않아 기다림도 이제 바닥에 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런 얘기들만 들어보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점점 계속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달라졌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달라진 건 좀 더 뚜렷하다. 이낙연 대표의 그 정치적 워딩이 사실 좀 모호한 때가 많았거든요. 애매모호하고 내릿하면서 직접적이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이 지지하고 싶은 어떤 그런 지지자들을 뜨겁게 이렇게 달굴 수 없는 그런 멘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세졌다. 강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이슈에 집약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한 번 하고 그냥 한동안 쭉 그 발언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그 이슈는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낙연 대표는 지난번과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가 좀 달라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아니한 건 이쪽의 이준석 전 대표와 똑같아요. 전 대표끼리 뭐가 똑같았냐면 탈당을 하려면 탈당을 확실하게 하고 신당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신당 이야기를 그냥 비추고 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영업사원들이 밖에 나가갖고 나 이 회사 나갈 건데 다음에 나랑 같이 거래해요 하고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최소한 전 대표 정도라면 비전을 갖고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풍기기만 한다? 이건 전 대표가 할 어떤 정치적 워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저께죠. 이제 비명계 대표적인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 이낙연, 김부겸 같은 원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당이 흔들리면요. 20-30명만 탈당하면 민주당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강성필 대변인님 여기 말씀 동의하십니까? 먼저 저는 이상민 의원님이 명분과 실리 둘 중에서 둘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분이라는 것은 본인께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에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도 어떤 팬덤 정치가 있고요. 또 대통령의 그립감이 셉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따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명분은 약하고요. 실리, 본인께서는 이미 말실수를 해버리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육선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런 진정성을, 그럼 지금까지 쓴소리 하셨던 것에 대한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님께서 큰 좀 실책을 하신 게 아닌가 매우 안타깝고요. 네. 어쨌든 그 당내 사당화, 팬덤 정치는 아무래도 지양돼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상민 의원님께서 차라리 이준석 신당으로 가셔서 네. 어떤 양당제 그 어떤 극복할 수 있는 제3당의 어떤 미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하고 연합하면 그쪽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 쪽에 많은 공격이 가니까 비판이 가해지니까 친명계는요. 이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좀 경계하는 눈치인데 그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고자 하는 저는 그 명분이 여기를 누가 획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이 싸움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정당이면 되는 건데 그 정당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공간이라고 할까요? 룸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상당히 좁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요.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하는 이게 당원 청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뭐 네. 이번에도 이 동의 인원수 채워지면은 답변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그 홈페이지에 그런 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의 수가 채워지면은 응답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당내 결정 시스템에 있어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당원들의 어떤 당심을 청취하는 어떤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청취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떻게 출당을 시키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어떤 당의 전 대표로 하셨고 어쨌든 우리 당의 큰 기둥이신데 좀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뭐 당원들이 이렇게 출당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